자, 전세 계약하면 샤넬백 드려요. 이렇게. 가고 싶네. 예, 사실 어딘지? 저희가 이게 이 이제 키워드 자체가 사진 한번 볼까요? 사진 한번 보면서. 여기 거죠. 네. 근데 이제 거래 유형은 전세고 12월 말 입주인데 천안 불당 지웰 프루지오예요.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좀 좋은 데죠? 여기 천안 불당동은 그러니까 외제차 성지로도 유명해요. 여기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도 많고 천안 내에서도 부촌으로 좀 분류되는 곳이긴 합니다. 네. 근데 그래도 샤넬백이라니 네. 좀 많이 놀랐죠.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인데 이게 국평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죠. 전용 84제곱미터 세입자 구한다는 글인데 이 전세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. 그다음에 입주는 12월 말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전세 계약을 하면 샤넬 클래식 캐비어 라지 정품백 요거죠. 요걸 준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게 1,300만 원이나 하나요? 근데 저도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. 1,300보다 더 비쌀 것 같아요. 해당 제품 정가는 1,335만 원. 맞나 보네 그러면. 비싸긴 비싸네요 진짜. 중고 가격도 1,000만 원이 넘는다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1,000만 원을 어쨌든 페이백 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 이게 해봐야 될 이제 것 같아요.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지금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변하는 걸 보면은 참 제가 볼 때도 격세지감이다. 이게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전세를 이제 그 영국에서 와가지고 구하는데 당시에는 전세 구하기 진짜 어려웠어요. 반전세밖에 그렇죠. 없었어요, 사실은.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화가 왔어, 부동산에서. 계약 연장 안 하시나요? 왜 안 하세요? 더 사시지 더 좀. 사시지 좀 이렇게 온 거 보면 세입자 구하기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세입자들이 발 동동 구르고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전세집 못 구하는 걸 전세난이라고 하고, 반대로 이번엔 세입자가 없어서 집 주인들이 발 동동 구르는 거를 역전세난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세입자가 집 주인이 을이 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역전세난 상황이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. 네. 네,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제가 전세를 구하다 못 구해가지고 반전세로 이제 월세를 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뭡니까? 이 세입자들이 월세 내겠다로 좀 난리예요. 그렇죠. 네, 역시 금리 변동에 따른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하면서 전세값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. 그래서 이거 자체가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반영이 된 거다. 아니 이제 제 지인이 요새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1,000만 원씩 떨어지고 있대요. 일주일마다? 일주일마다. 왜냐면 이제 보통은 둘 다 맞벌이니까 네. 보통 일주일 주말이나 이렇게 하루 시간 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. 매일 갈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주마다 다니는데 약간 집 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. 일주일 만에 1,000만 원이 뚝뚝 떨어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지금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아니 것 근데 같습니다. 전세 이제 세입자 분들도 사실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아니 차라리 은행에 갖다 줄 돈으로 좀 월세 내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전세 보증금 좀 줄이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.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. 대부분 이제 있죠. 집주인들, 특히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갭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자기가 여러 채를 살 수는 거기 들어가 살 수는 없으니까. 그러면 이 갭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전세가율을 보고 들어간다고. 그렇죠.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보고 들어가는데 당시에는 여기 갭이 줄었다가 지금 이제 확 커지는 상황이어서 그렇죠. 다주택자분들은 자금 융통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전세금 받아서 여기 메꾸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계획들이 조금 어그러지고 있다. 가방 내놓는 거고. 그러니까 제 지금 지인 또 한 분은 이번에 집을 내놨는데 이제 새로 입주를 하려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주인이 돈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주인은 세입자를 놔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돈을 채우려면 시세 똑같이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럼 집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? 안 나가죠. 안 나가.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낮춰서 결국 뺐습니다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집주인이 1억을 어디서 융통한 거예요. 그러니까 1억이 요새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. 이게 쌓이면은 이게 부동산 매매 시장에 또 매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갭 투자 리스크도 한번 잘 파악해보고 해야 됩니다. 예, 그 얘기 맞고요.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일반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.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이제 잘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, 내 자본 말고 타인 자본을 많이 끌어다가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. 근데 이게 자산 상승기에는 문제가 없어요. 오히려 수익이 그렇죠. 더블이야.
왜냐하면 타인 자본 많이 끌었으니까. 근데 이제 이 타인 자본을 끌었을 때 자산이 하락하면 타격은 2배가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. 그럼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것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황금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자기 팔이 사실 황금이면 잘라 쓰기가 어렵잖아요. 아무리 그렇죠. 황금이라 하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1주택까지는 사실은 투자 개념은 아니다. 내 집값이 뭐 네이버 호가에서 뛰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몇 천만 원이 지갑에 꽂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게다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어딘가 내가 의식주 중에 한 부분에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.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한 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식주 해지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